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두천시가 과거 락 음악의 메카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동두천은 한국 전쟁 이후 70년 가까이 미군이 주둔하면서 국내에 아메리칸 팝 뮤직이 발생한 지역인데요. 동시에 한국의 락 음악과 팝 음악을 전파한 곳이기도 합니다. 동두천시가 이런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동두천이 우리나라 팝 음악, 락 음악의 메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 그렇죠. 예. 자, 이런 관점에서 락 페스티벌을 쭉 진행을 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내년이 2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예. 특별한 계획이 있으실까요? 그 락이라는 것이 이제 국가적으로 볼 때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국 락과 팝 음악 그것은 동두천이 그래도 출발점이었다. 예. 그런데 긍지를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 나름대로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 가까이 동두천이 살아오면서 외국 음악들이 처음 상륙한 것이 동두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락은 틀림없이 동두천이 시발점이다. 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락밴드 경연대회나 K락 페스티벌이 탄생이 됐고 이제 19번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최장수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락의 매니아들로부터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내년에는 뭐 락 페스티벌이 시작한 지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그 경험과 더불어서 더 풍성한 잔치를 계획하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연초부터는 뭐 홍대나 대학로를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음악의 산실인 락의 전문가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만들고 또 하나는 연초에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심포지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우리가 락 페스티벌을 하면서 문제점이 됐던 것, 수정을 해야 될 것, 앞으로 더 발전을 시켜야 될 것, 그러한 문제점들을 우리가 좀 캐치를 해가지고 더 멋지게 락이 나가야 될 방향, 그런 것들을 좀 재정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내년도에 8월 달에 개최되는 락 페스티벌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멋진 축제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락 페스티벌을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그냥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두천의 락 페스티벌은 락커들의 등용문이거든요. 신인들이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등용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젠 미사단 앞에 디자인 아트 빌리지나 K락 공연센터를 저희들이 지금 만들어서 락의 거리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두천은 락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멋진 동네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시장님도 락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뭐 저희는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래도 동두천에서 태생하는 음악이니까 관심을 갖고 즐기는 편이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산동에도 좀 어떤 변화의 바람이 느껴지는 게 두드림 뮤직센터가 이제 개관을 했습니다. 두드림 뮤직센터 어떤 곳인가요? 그러니까 락의 이제 거리를 만들려니까 두드림 뮤직센터를 만들어서 락을 음악인이 되고자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연습하고 음악 파일도 제공하고 녹음도 해주고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에는 휴식의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아마추어들은. 그래서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우리가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10월에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1층에는 공연장, 2층에는 전시관, 3층에는 녹음실과 연습실을 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래서 내년 3월 달까지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내년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전문 운영팀들에게 맡길 생각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서 음악의 어떤 한 차원을 더 높게 형성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산동에는 뭐 우리 실내 그 공연장 플러스 야외 공연장도 지금 저희들이 하나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그걸 해서 공연 문화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쪽도
아티스트를 초청해서 그래피트 18점을 완성해서 거리 환경을 완전하게 지금 바꿔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이 음악하는 분들이 특별히 이제 락 음악 하는 분들이 특별히 이제 음악을 하거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동두천에 이런 곳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많이들 좀 유입이 될 거로 기대하는데 네. 자, 동두천이 예전부터 이제 음악하는 도시였지 않습니까? 예. 이 뮤직센터는 결국 음악하는 도시로 명성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산동은 뭐 미국 음악을 직간접적으로 최초로 수입한 지역이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락의 대부라고 그러시는 신중현 선생님 같은 분들이 예. 락 그룹을 결성을 해서 동두천서부터 처음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도 조용필 씨나 인순이 씨나 윤복희 씨 같은 대형 가수들이 처음에 동두천의 미군 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조금 잘 부르는 분들이 미팔군으로 진출을 하고 미팔군에서 그래도 특색이 있다 그러면 텔레비로 진출을 하는. 그래서 정말 대형 가수들이 출발점이 보산동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군들이 떠나면서 그 거리가 점점 침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락과 더불어서 젊음의 거리, 젊음의 광장을 만들면서 옛 명성을 찾아오자 그런 의지를 갖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어떤 그런 청사진을 좀 눈으로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그 지난달이었죠. 28일부터 이틀간 동두천에서 할로윈 클럽 데이가 열렸는데 그렇죠. 이때 굉장히 많이 반응이 좋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뮤직센터 개관을 그냥 뭐 테이프만 자를 수 없으니까 할로윈 데이라고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달에 28, 29일 날 양일간에 이제 했는데 뭐 관광객만 한 저희들이 추산하기는 11,000명 정도가 10,000명 이틀 만에 넘었어요. 몰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할로윈 클럽 데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저희가 진행을 했어요. 클럽들도 사람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개방을 하고 거기에 뭐 뉴욕 핫도그 먹기 대회 뭐 그런 것들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하고 공연 팀들도 도끼를 초청을 해가지고 했더니 정말 보산동이 생긴 이래로 젊은 사람들이 최고 많이 온 그런 대회에 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면서 보산동이라는 것은 미군들이 거주하던 지역인데 한국 사람들은 못 가는 지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야 미국 문화도 한번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보산동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이 힙합 가수 도끼 래퍼잖아요. 굉장히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인기 있고 핫한 가수거든요. 그렇죠. 시장님 이 도끼라는 가수를 알고 계셨어요? 저희는 몰랐어요. 몰라서 모신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정말 그 인기가 대단한 사람. 처음에 가수 이름이 뭐 도끼라고 해서 좀 의아해하셨겠어요. 난 그래서 그냥 도끼 그랬었는데 찾아보니까 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도끼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어떤 그런 음악 축제가 지금 첫 회였지만 이제 입소문이 점점 퍼지다 보면 동두천에 가면 어떤 그런 음악, 락 음악을 언제든지 쉽게 즐길 수 있다라는 것들이 퍼지면 뭐 홍대 못지않은 곳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공연장들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생각할 때는 홍대 같은 데 가면 아마추어 밴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밴드들 보고 그냥 와서 공연만 해주면 우리가 장소는 무료로 주겠다. 뭐 그런 거. 또 우리 동두천에 신한대학교하고 동양대학교가 있잖아요. 학생들 그 클럽들 그 아마추어 밴드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와서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 대학생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한 게 이제 보산동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디자인 아트 빌리지입니다. 디자인 아트 빌리지라고 하면 이제 공방을 통해서 죽었던 상권을 다시 살리겠다는 취지로 시작이 됐는데요.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그 보산동 상권이 옛날에는 뭐 미군들이 많았거든요. 그쵸, 지금은 뭐 그때 5분의 1 정도도 안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산동 상권이 이제 미군들이 평택으로 이전을 하면서 상권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살릴까 그런 고민들을 해서 그런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아트 빌리지를 접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 6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공방을 유치하자. 그래서 문화의 거리를 만드는 디자인 아트 빌리지 조성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투자 심사나 예산 편성들이 맞춰졌고 예. 또 2016년도 상반기에는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예. 지원센터 현장 조직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산 역사 1층에는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네. 그 공방들이 만드는 물건들을 거기다 진열도 하고 예. 또 거기에다가 3D 프린터라든가 레이저 가공기 또 전기 가마 그런 공동 장비들을 우리가 이렇게 구축을 해가지고 예. 거기에 오는 공방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또 시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네.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2016년도 9월 달에 예. 1호 공방이 입주하게 됐죠. 예. 작년 예, 9월이요. 예.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가죽, 도예, 금속, 뭐 플라워, 뭐 그런 등등해서 16개 업종의 예. 공방들이 들어서게 됐고 지금 현재는 41개를 41 유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 예. 29군데가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공방이 운영이 되면 그분들도 살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중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우리 동두천에 아름다운 문화센터라고 해서 평생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 배우시는 분들이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와서 체험도 하고 예. 배우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고 그쪽에 공방을 하시는 분들이 매주 마지막 토요일 날은 예. 프리마켓을 자기들이 운영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뭐 이렇게 소문이 나아가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디자인 아트 빌리지 블로그나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예.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날짜가 가면 갈수록 그래도 홍보는 제대로 되지 않겠나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뭐 동두천뿐만 아니라 북부 지역 그 지자체가 대부분이 약간 그 군사도시 이미지가 굉장히 그렇죠. 강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동두천에 이런 공방이 생기고 그걸 보러 사람들이 오고 하면 예전에 가졌던 도시 이미지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많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군사 이미지에서 예. 이제 뭐 저희 동두천이 산악 레포츠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꿈이거든요. 예. 그래서 MTB나 뭐 산악 마라톤 네. 뭐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좀 많이 예. 형성화가 됐고 예. 이젠 소요산에 오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예. 또 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보산동이라든가 시내 5060 청춘로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사업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동두천이 군사도시가 아니라 이제는 휴양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도시 그런 레저 도시로 기본 구상은 다 만들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 디자인 아트 빌리지 조금 더 궁금한 게요. 특별히 이 공방을 통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건데 특별히 이 공방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글쎄 미군 부대가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미군 클럽들이 주종이었고 그것에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그 상권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관광 특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나름대로 관광 특구만의 가진 장점이 있고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려서 외부 사람들이 왔을 때 미국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고 그런 생소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바로 우리 동두천의 관광 특구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서 잘 접목을 시켜볼까 하는 연구 속에서 공방을 유치하면서 젊은 사람들을 미군이 떠난 자리에 젊은 사람들이 채워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면 뭐 다른 데는 생산품, 공산품들을 만들지만 여기는 다 핸드메이드 아니에요. 작가들이 만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예술 체험도 하고 가족 단위로 와서 그런 것도 즐기고 또 우리가 관광 개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우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공방이 뭐 우리가 목적한 거는 60개거든요. 지금 이제 거의 한 30개 정도가 한 절반 정도가 이제 입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품목들을 이제 구성을 해서 정말 동두천 가면 인사동처럼 멋진 공방이 있고 우리가 즐길 수 있고 볼 수 있는 곳이 많이 있다. 그런 것만 정착이 된다면 동두천 관광특구는 정말
음악이나 뭐 디자인 아트 빌리지나 그런 걸로 해서 살아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 동두천에 있는 미사단 앞에 있는 그 관광특구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서울에 있는 제2의 이태원처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업을 이제는 지금 뭐 좀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그런 목표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 북부 지역 지자체의 공통점은 사실 이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희생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군 부대가 오래 있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별 볼 일 없는 도시라는 오명도 좀 많이 있었는데 점점 이 별 볼 일이 있는 도시로 점점 이게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또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또 안보라는 것은 동두천 시민들만 희생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보에 대한 혜택은 다 보고 있는데 동두천이 어렵다 그러면 야 니들 왜 어렵냐 그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잘못하는 거다. 전 국민들이 안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동두천과 같이 군사도시로 있던 지역에는 어떤 부분이 있더라도 도와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동두천 박찬호 야구공원 굉장히 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쭉 나왔던 건데요. 이 사업 추진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을까요? 글쎄 박찬호 야구공원이 이제 저희들도 굉장히 그 주된 사업입니다. 사실 그것이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한 330억을 들여서 야구장 6면을 만들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처음에 왔었고 또 2013년도부터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5월 달에는 1차적으로 사업 취소를 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는데 그 사업하는 분들이 6월 달부터 다시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법정 부담금을 완납을 하고 다시 한번 잘 해보겠다 하는 의지 속에서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뭐 현재 도시계획시설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모든 절차를 지금 다 마무리를 해놓은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안 돼 있는 것이 이행증권 보증을 하나 끊어야 되는데 그 하나를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그것이 좀 어떻게 차질 없이 잘 좀 되면 1년 안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내년 안에 박찬호 야구장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야구장 조성을 위해서 정말 그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찌 보면 이 동두천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저 도시로 방점을 찍으려면 이 박찬호 야구공원이 만들어져야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근데 지금 보면 야구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들이 마땅히 운동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동두천에 박찬호 야구공원이 들어서면 많은 분들이 동두천을 찾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동두천 야구공원 말고도 지금 국민체육센터에 야구장이 또 만들어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동두천에도 야구 동호인들이 옛날에는 별로 없었는데 지금 17개 팀이나 있어요. 아, 17개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보면 뭐 한 2만 개 정도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운동할 때가 그렇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동두천도 학교 부지를 하던 데다 임시로 야구장을 하나 좀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시내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의 민원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송내 야구장 하나 있던 거를 갖다가 광암동에다 이제 국민체육센터를 만들면서 그 주변에다가 정식으로 야구장을 공식적으로 하나 만들려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좋은 거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박찬호 야구장은 6개 면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 우리 사회인 야구뿐이 아니라 유소년 야구 뭐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뭐 동두천이라는 데가 서울서 전철로 1시간 거리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 와서 야구하고 엄마하고 애들은 그 옆에 산림욕장 가서 즐기고 어린이 박물관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가서 즐기고 그러면 가족 단위로 와서 놀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하나 코스가 되네요. 그냥. 그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들은 뭐 원하고 있고 잘 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이제 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을 잘 마무리하셔야 되는데요. 예. 앞으로 남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뭐 민선 4기부터 네. 6기까지 네. 3번을 우리 시민들이 당선을 시켜주셨거든요. 네. 정말 고맙죠. 네. 정말 동두천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예. 내 손으로 동두천의 기반 조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정말로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정말 그렇게 삼선을 내리하셨던 분이 계셨었나요? 예, 우리 동두천은 처음이죠. 아, 예. 동두천은 처음이고 예. 하여튼 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공직자 600여 명과 더불어서 네. 정말 이거는 생명 걸고 해야 된다. 네. 우리 시민들이 우리를 그만큼 믿어줬는데 네. 동두천의 기반 조성이 못 만든다 그러면 그거 죄 짓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확실한 어떤 생각을 갖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달에 예비 타당성 통과를 한 미군 공여구역 주변 네. 지역 발전 종합계획 신규 사업에 반영된 국가산업단지 네. 네. 정말로 큰 거거든요. 예. 그것도 우리가 얻었고 또 지난 11월 27일 날은 동두천 그 국민체육센터 예, 예. 체육관을 또 만들었고 예. 이제 12월 달 정도부터는 우리 전철이 낮 시간대에 30분 가던 거를 진행돼서, 예. 20분 간격으로 예. 하기로 예. 이제 열차 시간표까지 저희들이 예. 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정말로 된다 그러면 우리 동두천의 새로운 측면이 이루어질 것이고 예. 또 저희들이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난 9월 달에 착공한 소요산 산림욕장 확대 개발 사업을 비롯해 가지고 예. 이제 내년 3월 달에 착공할 예. 놀자숲이나 MTB 체험단지 네. 그런 것들이 또 소요산 모노레일 사업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동두천의 공기를 네. 비전을 확실하게 바꿔놓을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두천에 공방 60개가 들어서고 K락 뮤직센터가 제대로 되고 또 5060 청춘로드가 제대로 잘 활성이 된다 그러면 소요산을 찾는 어르신들이 예. 소요산만 보고 동두천을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내 관광도 같이 더불어서 한다 그러면 동두천 전체가 관광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네. 동두천의 마중물이 될 미국 공여지 예.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옛날에는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정부에서. 예. 근데 지금은 정권이 바뀌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으로 미국 공여지를 국가가 전담해서 하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희망을 우리는 지금 갖고 있고 지금 대통령께서 추진하는 도시재생 뉴딜 선도 사업 그것도 이제 보산동 K락과 디자인 아트 빌리지 그 주변 지역을 변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업도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결과가 좀 나와봐야 할 것 저희가 같아요. 뭐 많이 보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30 동두천 장래의 미래상 예. 그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잘 짜져서 예. 동두천이 군사도시가 아니라 예. 이제는 관광의 도시, 힐링의 도시 그런 걸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지난 민선 4기부터 10년간 이 동두천 오세창 시장호가 순항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 추진한 사업을 잘 마무리하는 일만 남았는데요.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동두천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대담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